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코스피 시황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종합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뒤꿈치 구름대 양운으로 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정배열된 상태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장인데 주가 캔들 보면은 세 번째 상승입니다. 한 번 상승했고 두 번째 상승했고 조정받은 다음에 세 번째 상승을 했는데 하늘색 후행 스팬 보면 고점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뭐 치고 나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주가는 예측을 불허합니다. 지금 다소 좀 불안한 점은 지난번 3파동 초입에는 양의 캔들이 4개 나온 다음 음봉 나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계속 뽑아서 올려줬거든요. 이게 외국인이 사서 올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4개 캔들 뽑고 나서 음봉 나오고 양봉이 2개가 나왔는데 여기서 외국인이 시원하게 뽑아주질 않았습니다. 시원하게 매수를 안 해준 거죠. 현물을 매수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음봉이 터졌는데 이러면 상황이 지난번과는 틀리잖아요. 틀리다는 얘기는 여기서 어기적되거나 아니면 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정이 나오면 전체에 대한 조정도 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좀 어렵게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조정이 나오게 되면 일단 전환선을 깨게 되니까 그때 만약에 여기서 캔들이 떨어져서 전환선을 깬다 그러면 이 짧은 걸로 끝난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RSI는 아직은 괜찮습니다. 60 근처에 있는데 이번 주가 고비가 되겠네요. 이거를 캔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외국인들이. 볼게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다행히 그런 징조가 안 보이네요. 양봉을 크게 세워놨고 양봉이 좀 살아있거든요. RSI도 60까지 올라온 거 보면 코스닥을 보면은 조금 안도는 됩니다. 그러면 조정을 안 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니까 한 번 더 가겠다 뭐 이런 시그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스닥을 볼게요. 나스닥이 사실 어제 상승은 했는데 0.2% 정도 상승했는데 캔들이 기분이 안 좋아요. 갭 상승한 다음에 음봉이 떨어졌거든요.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나스닥의 결과에 따라서 어쨌든 나스닥이 조정이 나오게 되면 나스닥 조정 나온다는 건 전환선 깨지고 기준선까지 깨진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코스피는 뭐 갑작스럽지만 조정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근데 대체로는 그렇게 안 될 텐데 한번 봐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주가 지수는 세력 노름이잖아요. 세력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정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세력이 어떻게 할 거다 예측하는 건데 세력이 예측대로 해주진 않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RSI 보니까 과매수권에서 데드크로스 났는데 아직은 뭐 나스닥이 조정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전환선도 안 깼는데 한번 코스피가 살짝 나스닥이 조정 들어가는 시그널인가 흉내를 내본 것 같아요. 계속 보겠습니다. 국고채 10년물입니다. 국고채 10년물은 랠리를 했고 금리를 내렸습니다. 내렸으니까 그거 반영해서 뭐 하락을 한 거죠. 이익 실현도 했고 게다가 코스피가 유동성 장세다 보니까 돈이 흘러나올 것이 필요하잖아요. 뭐 여기서 흘러나온 것 같고 어쨌든 지금은 쌍바닥 모양인데 이게 또 흐름이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흐름이 바뀌게 되면 코스피도 흐름이 좀 바뀔 수는 있거든요. 단기간에. 어쨌든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이렇다하게 뭐 흐름을 바뀔 만한 징조는 안 보이는데 쌍바닥 잡는 모양은 나오고 있습니다. RSI는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 아직은 괜찮아요. 근데 원달러 환율이 제가 기분이 계속 안 좋다고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인 것 같네요. 보니까 이미 후행 스팬이 제가 좀 자세히 못 봤는데요. 상승에 뭐 너무 젖어서 잘 못 봤는데 후행 스팬이 주가 캔들을 뚫어놨습니다. 뚫어놓고 주가 캔들이 의문이죠. 의문이지만 하락하는 구름대 하단을 돌파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환율이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1390원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이거 매수 타점 돌파하는 거거든요. 그럼 환율이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 것 같냐? 뭐 대략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1423원, 뭐 여기까지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코스피가 일시적으로 조정을 피할 수는 없겠다. 뭐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듭니다. 환율이 계속 기분이 나빴는데 오늘 캔들까지 그렇게 나오니까 조금 그러네요. 어쨌든 뭐가 진짜인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큰 문제 없죠. 유가는 뭐 65달러 박스권이 좀 올라온 것 같아요. 지난번에 아래 박스권에 있는데 다시 65달러, 80달러 박스권은 올라온 것 같고 큰 문제는 없고. 지표를 살펴볼게요. 지표 LRS R스퀘어도 돌려놨습니다. 돌려놨는데 살짝 멈췄어요. 살짝 멈췄는데 뭐 사실 음봉만 봐도 떨리는 거죠. 음봉이 떨어지면서 5일선을 터치하긴 했어요. 그리고 MACD 오실레이터가 음이 다 줄었는데 사실 정상적으로 하면 이게 양으로 가야 되는데 음이 다시 늘어나는 약간의 배신의 시츄에이션.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사실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순리대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나왔다는 건 여기도 보면 어, 지난번에 상승할 때 3파동에서 보면 MACD가 양이 줄다가 다시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반등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정장인데 음이 줄다가 다시 늘어나게 되면 이게 아무튼 하락으로 돌변할 수 있는 그런 뭐 하락이 아니고 뭐 결국 조정이겠지만 21선을 안 닫고 왔으니까 좀 걱정이 되는 건데 한번 계속 걱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캐스틱입니다. 스토캐스틱이 단기가 데드크로스가 났네요. 중기는 아직 아니고 장기는 아직 아니거든요. 아직 아닌데 아직은 뭐 이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에요. 이게 뭐 엄청나게 뭐 침체권으로 빠지거나 지금 아직은 과열권이거든요. 뭐 위험한 상황은 아닙니다. 수급을 살펴볼게요. 이게 결국 외국인 노름이거든요. 외국인이 결국은 시장을 견인하고 끌어내리고 뭐 그런 시작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사실 전화해서 물어보면 좋을 텐데 전화번호를 모릅니다. 어쨌든 외국인이 바닥을 만들었고 상승을 시켰어요. 1파 상승은 약하게 시켰고 3파동 때 좀 들어 올렸습니다. 많이 사가지고 들어 올려놨는데 여기 그런데 이번에 이게 5파동 상승이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들어 올리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3파동 판박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다르게 됐습니다. 다르게 돼서 외국인이 항상 그렇습니다. 똑같게 가면 너무 재미없겠죠. 그래서 외국인이 갑자기 예전과는 다른 스타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계속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로, 이 기관이 음선인 거는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로 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매도로 지고 있는 거고. 그전에도 뭐 샀다 팔았다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계속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로 지고 있는 겁니다. 캔들 차트 한번 볼게요. 캔들 차트 월봉 보니까 꼬리가 좀 생기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월봉상 쉬어갈 수도 있는데 캔들 차트 주봉 보겠습니다. 주봉 보면은 주봉이 볼린저 밴드에 뭐 딱 섰는데 여기 3216 여기 최고점을 돌파 못하고 꼬리를 달면서 좀 밀렸네요. 오늘 16일인데 목금 남았는데 이거는 뭐 내일 모레 급등을 하지 않으면 이거 극복 못할 텐데 그러면 주저앉는 걸로 되는 건가요? 캔들 차트 일봉입니다. 일봉 보니까 오늘 음봉이 떨어졌는데 거래가 좀 실렸네요. 거래가 실렸고 지난번에도 뭐 거래 실린 적은 있는데 여기죠. 여기는 거래는 실렸는데 뭐 이렇게 사실 5일선에 딱 붙어 있었고 아래꼬리를 달아서 어쨌든 밀어 올렸는데 오늘 거래가 실렸습니다. 기분 나쁜 음봉이 생겼습니다. 나스닥이 결국은 나스닥이 어떻게 되느냐 뭐 거기에 따라서 운명이 갈리겠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이 처분을 내릴 겁니다. 그러면 종목들을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가 살아 있습니다. 삼성전자 살아 있으니까 지수가 급락할 것 같진 않아요. 삼성전자는 상승 모양 하고 있고 세 번째 상승이니까. 그런데 좀 다만 아쉬운 거는 뭐 그거죠. 삼성전자가 왜 떴냐?
조정하기 위해서 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는 안 떨어뜨리고 종목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뜬 건데,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죠. 세력도 뭐, 시장을 운영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띄워서 지수는 받치면서 예, 종목들을 하나하나 학살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학살이라기보다는 이익 실현하는 거죠. 삼성전자는 상승장에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뭐 사실 RSI 뚝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쌍봉 모양인데 아직 전환선 안 깼으니까 그러는데 뭐 종목을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힘이 붙인 모습이고 현대차 기아는 뭐 이거는 관세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뭔가 정해질 때까지 꼼짝 못할 거예요. KB금융 음봉으로 기준선 깼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금융주의 학살이 있었네요. ABC로 떨어지는 건가요? 신한지주도 음봉이 떨어지고 있고 아직은 뭐 괜찮습니다. 삼성화재는 연달아 음봉 2개 떨어지면서 기준선을 깨버렸네요. 삼성생명은 이거 약간 희한한데요. 어쨌든 이게 애프터마켓, 프리마켓 생기면서 어쨌든 별로 좋진 않아요. 미래에셋증권도 기준선, 이거는 뭐 기준선하고 전환선하고 이미 역배열이 되어 있네요. 증권주는. 제가 자세히 안 봤는데. 그리고 하늘색 후행스팬도 쌍봉 모양이고 그래서 꼭지를 튼 모양이 됐습니다. 삼성증권도 급락하는 모양. 뭐 사실 좋지 않습니다. RSI 떨어지면서 다이버전스예요. 일종의. 삼성물산은 버텼습니다. 삼성물산은 아직 뭐 괜찮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뭐 보는 시각에 따라 이렇게 다르네요. 한국전력은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데 어쨌든 올라가긴 힘들 것 같고 HD 한국조선해양도 그냥 반등하는 수준. 삼성중공업은 횡보하고 있는데 HD 한국조선해양이 워낙 이게 크니까 이게 메이저겠죠. 어쨌든 크래프톤은 계속 아래쪽으로 고개 숙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락 밑에서 횡보. 셀트리온은 좀 멈췄네요.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괜찮습니다. 모양은. 카카오하고 네이버도 아직도 하락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횡보 조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횡보 스타일이에요.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그냥 하락세에서 별로 좋지 않고 현대건설, GS건설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방산주 LIG 덱스원은 올라가고 있는데 글쎄요, 꼬리도 달고 쌍봉 만들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현대로템도 ABC 떨어지고 반등이 제대로 안 나오고 이평선들이 역배열되고 있어요. 얘는 이미 역배열 되려고 하고 역배열 됐다가 정배열 되는데 글쎄요, 한번 봐야 되겠네요. KT는 뭐 괜찮습니다. SK텔레콤도 박스권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 전반적으로 종목 보면 결국은 삼성전자를 띄우면서 뭐 아무튼 패고 싶은 놈 패는 그런 장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지수는 어떻게든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은 뭐 운동이 나왔지만 고퍼스입니다. 고퍼스가 양봉이 나왔네요. 고퍼스 양봉 나왔고 살짝 근데 뭐 이게 뭐 상승으로 전환했다 그건 아니에요. RSI가 일단 침체권에서 벗어나긴 했어요. 벗어나긴 했는데 레버리지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음봉이 나오면서 뭔가 위에서 다소 쌍봉 모양을 하면서 사실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지금 못 올라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게 자칫하면 휩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RSI는 아직은 괜찮습니다만 그런 염려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꼭지를 잡았나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이 6월 13일부터 1조 3천억 샀어요. 개인이 꼭지는 잡았는데 이게 뭐 대세 꼭지는 아닐 겁니다. 이렇게 조금 잡았어요. 1조 3천억. 많은 건 아니고 기관이 1조 6천억 팔았고 외국인이 2천억 정도 샀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 1조 3천억 정도 가지고는 이게 대세 꼭지는 아니다. 다만 많이 오른 종목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선물을 볼게요. 선물이 지난번까지만 해도 외국인이 2만 계약 정도에서 계속 이게 여기가 좋진 않아요. 계속
2만 계약 정도 됐는데 오늘은 대거 퍼부었는데요. 마이너스 2만 6천 개. 이 정도면 이제는 그렇죠.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물이 매도 물량이 쌓이게 되면 외국인이 현물을 때려가지고 이익을 취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하방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물 그렇고요. 네, 아직 현물을 안 때리고 있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옵션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며칠 되지도 않아가지고 옵션 자체는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콜 옵션은 외국인이 좀 사고 있는데 2,60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옵션은 그렇고 풋 뭐 7,000개 샀는데 이건 뭐 양매수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쨌든 그렇게 옵션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죠. 외국인이 선물을 26,000계약 정도 6월 13일 기준으로 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게 그게 문제죠. 이게 이 정도면 좀 짭짤하거든요. 이게 금액으로 쳐도 상당한 금액인데 26,000계약 아무튼 볼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콜 보니까 콜이 오늘 급락을 했네요. 콜이 급락을 했고 상당히 분위기 안 좋습니다. 콜이 급락을 했고 풋은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갔습니다. 이게 올라가는 시츄에이션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뭐 외국인이 뭐 쥐락펴락하는 시장인데 이걸 말릴 수도 없고 아무튼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마칠게요.